도실수 a, b에 대하여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 이거의 서로 다른 두 근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한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이거 a, b값 구할 수 있겠네요. 먼저 근과 계수 관계를 써보면요. 여기서 자, 두 근의 합이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여기서는 1분의 b에서 b가 됩니다.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근이 이렇게 나왔죠. 자,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개 더한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이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a. 두 근의 곱해보면요. 전개시킬게요. 알파 베타 나오고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나오고요. 더하기 4 나옵니다. 이 값이 여기서 a분의 c니까 3b. 그래서 이거 두 개 먼저 이렇게 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a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a가 4.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자 요식 볼게요. 알파 베타는 여기 b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인데요. 이거 구했으니까 대입할게요. 이거 2가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4는 3b. 그래서 넘어가면 2b가 8이니까 b는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ab 값이 여기서 뭐 다 구해집니다. 그래서 식이 x제곱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요. a 두 근이 알파와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일단 지울게요. 그럴 때 가조건은요.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이 0보다 크다. 자, 이거 만족해야 되고요. 나조건 알파의 n제곱 더하기 베타 n제곱은 알파의 n 플러스 1 더하기 베타의 n 플러스 1제곱과 같다. n제곱 n제곱 이렇게 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알파 n제곱 베타 n제곱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게 규칙을 찾는 문제가 돼요. 규칙성 또는 뭐 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규칙 찾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서 값을 찾아봅니다. 합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서 두 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쭉 구해 갈 건데요. 자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좀 커지면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규칙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요 식을 집을게요. 요 근을 알파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0이죠. 여기서 알파 제곱이 넘어가면 2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2차를 1차로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알파를 곱해 볼게요. 알파 세제곱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되죠. 3차가 2차로 표현됐고 여기 2차 중에서 이 알파 제곱에 다시 2알파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1차로 표현이 됩니다. 대입을 해주면 2배 해주면 4알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알파 사라지고 마이너스 8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됩니다. 이런 특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베타 똑같습니다. 베타도 대입해주면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요게 자 뭐랑 똑같은 거냐 비슷한 거냐면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 한 근을 우리가 오메가라고 보통 해가지고 배우는 게 있죠. 요거 양변에 이렇게 x 빼기 1을 곱하던가 아니면 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1은 0이 돼서요. 여기가 이때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돼서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양변 제곱해주면 x 6제곱은 1 해서 1이 나오죠. 1이 나오면 이제 규칙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주기성이 있는 겁니다. 6번 갈 때마다 같은 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x 세제곱은 1 돼서 뭐 3번 갈 때마다 규칙성이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요거하고 연관이 있는 문제, 이 문제가. 우리는 요거는 약간은 이제 1이 나왔지만은 여기는 1이 아니라 숫자가 좀 다른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만약에 여기에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8은 0이니까 넘기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요거 값이 좀 틀리긴 하지만은 규칙성이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 제곱해주면 8, 8, 64 이렇게 돼가지고
6번 갈 때마다 어떤 규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요, 이렇게 6번 가다 보면은 어떤 규칙을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 4에. 자, 두근의 곱이, 아까 두근의 곱이 여기 4였죠. a분의 c 4.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8 돼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요. 그러니까 세제곱이 둘 다 마이너스 8이었어요. 더해보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을 하는데요.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기 세제곱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상수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알파 4제곱은 일단 알파 4제곱은 알파 세제곱에 알파 한번 곱하면 되겠죠. 그쵸? 네, 베타 4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타 세제곱에 베타 한번 이렇게 곱하면 되는데 요 값이 어차피 둘 다 마이너스 8이란 말이에요. 이거 좀 더할 건데 이렇게 더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8로 묶은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값에 요 값에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8을 이렇게 곱한 값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 8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제곱. 자, 5제곱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알파 세제곱씩 곱하면 되니까 요 값에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32가 되겠네. 32. 6제곱. 자, 여기에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됩니다. 48. 144가 되겠네. 자, 알파 7제곱, 베타 7제곱은 여기에 마이너스 8을 곱하는 건데 이거 두 값이 똑같아졌죠. 똑같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건데, 자, n제곱이 양수가 돼야 돼요. 자, 양수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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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죠. 6개 갈 때마다 규칙성을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 때문에. 부호만 보면은, 이게 뿔, 마마마, 뿔뿔. 그 다음에 뿔, 마마마, 뿔뿔.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부호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거하고 요거 같아지는 거. 보면 쭉 보면 요 값이 같죠. 같기 때문에 요거와 요게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6번 갈 때마다 2번씩 같은 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쪽은 플러스. 그래서 가조건과 나조건 둘 다 만족하는 거. 플러스가 되면서 n번째 플러스고 n 플러스 1번째하고도 같은 거. 자, 요거는 일단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 되겠죠. 자, n이 6이면 자, 6일 때 보면은 그죠? 이거 양수 되니까 가조건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건 7일 때는 값이 똑같죠. 그러니까 나조건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n은 6이 처음으로 나왔죠. 자연수 n의 최소값 6이 됩니다. 그 다음은 만약에 12, 그 다음에 뭐 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최소니까 답은 6이 되겠습니다. 규칙성 발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x, y에 대한 2차식 x제곱 빼기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y 플러스 2가 x, y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모든 상수 k 값의 곱을 구하시오. 2차식이 있고요. x, y의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대요. 이 식을 보니까요. 모르는 게 k가 여기 하나만 있어요. y에 붙어 있죠.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요. y 입장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ky,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입니다.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요. 우리가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뭘 하냐면요. 이렇게 대각선 방법을 해요. 그래서 2차항 계수 나눠주고요. 이렇게 나눠주고, 상수항을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인수분해해서 곱하기 나눠주죠.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곱해가지고 1차항 계수를 만족하는 걸 찾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이거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면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면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1차항 계수 맞춰주면 되거든요. 이거를 y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여기 지금 상수항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요. k라는 문자가 없죠. k라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y 입장에서 정리하면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k가 없기 때문에요. 이거 먼저 인수분해하면은 x에 2, 1에 둘 다 마이너스가 붙겠죠. 이렇게 되고요.
앞에 y제곱이니까 y. 그리고 마이너스가 둘 중에 한 군데 붙으면 되겠죠. 문제가 모든 상수 k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위에 붙을 때와 아래에 붙을 때. 자, 먼저 위에 붙을 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해가지고 써보면은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곱해서 써보면은 xy 마이너스 2y 그래서 더하면은 그거 사라지고 마이너스 y가 나오죠. 이렇게 마이너스 y 나와야 되니까 이 k 값이 1이면 되겠죠. 이때 k는 1 자, 이렇게 구해지고요. 자, 마이너스가 이번에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붙는 경우 볼게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xy 플러스 2y가 되고요. 이거는 이거 플러스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주면 xy 마이너스 y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주면은 이번에는 y가 되겠죠. 이렇게 y가 나오려면 k 값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게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곱은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k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있고 뭐 이쪽에 k도 있고 k 있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인수분해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라. 유리수 범위에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실수 범위에서 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요? 근을 구하죠. 근을 구해서 근의 공식 들어가서 근을 구한 다음에 x 빼기 하나 근 쓰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을 구해보는 거예요. 근 자체가 이 루트 없이 표현되면요. 그러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약에 뭐 x 입장에서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ky 플러스 2 일단 이렇게 방정식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근 자체가 x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근이 루트 없이 표현되면 돼요. 여기서 근을 구해보면 2a분의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이게 중요합니다. b제곱 빼기 4ac b제곱이 9 마이너스 4ac 플러스 4y제곱 되고요. 플러스 4ky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러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값이 루트 없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값 이 값 있죠. 이 값이 어떤 제곱수가 돼요. 제곱수 문자니까 뭐 완전 제곱식으로 할까요? 자,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루트를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요. 4y제곱 플러스 4ky 9하고 빼기 8이니까 1 되겠죠.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2차 함계수랑 상수항 있네요. 그럼 바로 되겠네. 여기 2y의 제곱이고, 여기 1의 제곱이죠. 1. 부만 뿔마,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4y제곱 뿔마 4y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4k가 뿔마 4. k 값이 뿔마 1.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또는 만약에 이것도 잘 안 된다. 문자가 다른 데 여러 군데 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 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이 식의 판별식이 0이 돼도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별식이 0, 완전 제곱식, 중근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식을 자, y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판별식을 써보면요. 또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써볼게요. b 제곱, 그럼 2k의 제곱이 4k의 제곱, 마이너스 ac 4가 0. 이거 풀면 또 k가 뿔마 1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요, 원래는 좀 어려운 유형이에요. 3점이라고 했지만은 보통은 다 4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이고 풀이가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 허근 알파를 갖는다. 자, 그럴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시오입니다. 자, 우리 등식이에요. 식을 분석을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등식이죠. 자, 등식에서 개수도 p도 있고 근데 근 허근 알파를 갖는다 그랬죠. 복소수 범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알고리즘판에서 복소수 좀 잠깐 보면요. 자, 그렇습니다.
복소수 뭐 정의 쭉 있고 우리가 문제 풀 때 활용.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하다고 했어요. 복소수 그러면요. 첫 번째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요성질. 쉬운 것 같지만은 어려운 문제 잘 안 보여요. 복소수 상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소수는 2차원적인 수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i로 놓아야 된다. 이 두 개 생각하시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요, 지금 허근을 알파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켤레근을 갖죠. 개수가 다 실수기 때문에 켤레근 이렇게 하나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근을 가지면 이 근을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대입해보면 알파 제곱 빼기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은 0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가 묻는 게 뭐냐면 알파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랬어요. 알파 세제곱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뭐 근 구하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2차식이 있죠. 여기서부터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알파 제곱 놔두고요. 넘기면 p알파 빼기 p 빼기 3 이렇게 되겠죠. 이 양변에 알파를 곱해주면 이 모양이 나오겠죠.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p 알파 제곱 빼기 p 알파 빼기 3알파 이렇게 되고요. 또 2차식 이런 2차식 하나 있으면요. 아무리 높은 차수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차식 이하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해요. 알파 제곱이 이걸 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알파 제곱 자리에 p 곱하면 p 제곱의 알파 그 다음에 p 곱하면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3p 되고요. 뒤에 이거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됩니다. 알파 세제곱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 복소수 상등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아까 복소수 상등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복소수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소수에서. 이거 실수라고 했죠? 실수고 우변이 복소수가 허수 부분에 있는 게 좀 알파 있죠? 이거. 자, 이걸로 묶어낼 수 있어요. 묶어내면 p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의 알파 이렇게 되고 나머지도 써보면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복소수 있는 부분 있죠? 요거 여기 알파가 허수기 때문에요. 여기 허수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허수 부분 나오는 거 없죠? 요거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알파를 정확히 풀어가지고 a 플러스 bi 해가지고요. i의 개수 여기에 이제 봐야 되는데 어차피 요거 알파 하나만 있죠? 그래서 요게 어차피 0이 되려면 여기서 여기 0이 되는 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요. 문제가 실수 p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이 a분의 c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데요. 자, 확인할 게 있어요. 뭐냐면 문제가 허근을 갖는다고 했죠. 혹시나 이 값이 0이 됐는데 이게 허근이 안 되면은 그건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허근 가질 조건 판별식을 좀 봐야 돼요.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 p제곱 빼기 4p 마이너스 12 이렇게입니다. 요 값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차수를 줄여볼게요. p제곱이 여기서 p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이거 넘어가면 p 플러스 3이죠. p 플러스 3이기 때문에 p제곱 자리에 p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9 요 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자, 이거 근을 직접 구해 볼게요. 근의 공식에서 근을 구해 보면 x 값이 여기 p 값이네요. p 값이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4ac 플러스 12니까 13이 돼요. 이렇게. 자, 요 값인데요. 요 값이 대략 한 3점 뭐가 돼요? 뿔마 3점 뭐에 1 더하고 2로 나눠도요. 한 마이너스 한 2와 2 사이 정도 될 거예요. 어차피. 근데 여기 있는 값 집어넣어도 이거 다 음수됩니다. 마이너스 9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까 허근 갖는 조건을 만족해요. 둘 다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쉽고요. 다른 방법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냥 근을 구해봐도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x값 구합니다. 이렇게. x가 2a분의 마이너스 p 되고요.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빼기 4p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거를 또 세제곱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알파죠. 자, 그 알파 세제곱을 직접 해가지고 실수가 되려면요. 허수 부분만 사라지면 되겠죠. 이거 세제곱하는 거예요. 직접 세제곱 이렇게. 세제곱하는데 세제곱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세제곱한 것 중에서 우리 실수가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허수 부분만 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이거 제가 대문자 만약에 a라고 하고요. 이 뒷부분을 b라고 하면 우리 곱셈 공식에 의해서 a 세제곱 더하기 3 a 제곱 b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게 지금 허수 부분이거든요. 요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 b 요거 하고요. b제곱은 제곱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쪽 부분이요.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요. 일도 여기 3에 앞에 거 하나에 뒤에 거 하나 곱하니까 루트에 안에 뭐 이렇게 모양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더하기 요거 세제곱이죠. 이거 세제곱하면은 요거 제곱한 걸 하나 나와요. 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여기도 루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제가 여기서 3a제곱인데 이거 제곱 안 했어요. 이렇게 루트 요게 좀 허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보면은 앞에가 3p제곱 더하기 해주면 4p제곱 마이너스 4p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요 값이 0 4로 나눠주면 p제곱 빼기 p 마이너스 3은 0 하면 똑같이 아까랑 이거랑 풀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가 f의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와 f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4베타를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하여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를 했어요. 이거 많이 좀 보는 모양이죠? 혹시 여기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데 근이 보통 요거 알면은 요거 이용하면은 좀 편하게 더 할 수 있어요. 요 양변에 x 빼기 1을 곱해보면 이렇게 곱해보면은 요 식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일단 오메가 집어넣은 식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두 식을 이용을 하면 됩니다. 오메가에 대한 알고리즘편 잠깐 보면요. 주기성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i하고 오메가만 볼게요. 오메가는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1, 이거 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오메가 세제곱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거 이용해서 좀 간단히 하는 거고요. 또 근과 계수와 관계, 혈례근 관계이기 때문에 합이 마이너스 1, 곱이 1.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3주기. 그리고 또는 이제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되는 거는 6주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혹시 아시는 분은 쓰고, 모르면 그냥 해도 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근이 나왔잖아요. 이 근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알파, 베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예요, 숫자.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숫자인 겁니다. 숫자가 주어진 거고요. 그럴 때 f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f라는 함수에 어떤 숫자를 이 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이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알파 제곱을 대입을 해요.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이 값이 나오는 겁니다. 대입해보면 알파 4제곱 플러스 p알파 제곱 플러스 q 이 값이 마이너스 4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성질을 좀 이용하면은 조금 더 간단히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입니다. 알파 세제곱이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예요.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4제곱을요. 그냥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 이거 넘어가면은 여기서 알파 제곱이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마이너스 P알파인데 이거 넘겨가지고요. 제가 알파로 묶어볼게요.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P 이거 넘어가면은 플러스 하니까 이거 5 되겠죠. 5 마이너스 P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는 0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오메가 성질 모르면요. 그냥 어차피 근이 알파라고 했잖아요. 알파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죠. 2차식이 주어지면요. 이거로부터 높은 차수 다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알파 제곱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양변에 알파를 곱해요. 일단 요거 2차 관계 만들어낸 거고요. 알파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요 알파 제곱자리에 요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부호가 플러스 돼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해서 1 이렇게. 알파 세제곱은 1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또 알파 곱하면 알파 4제곱도 만들 수 있고 또 알파 곱하면 알파 5제곱 해서 높은 차수들을 다 1차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쓰면 되겠죠. 알파 세제곱에 아까 1 쓰면 이거 나오는 거고 알파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이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면 조금 더 편한 거예요. 이 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베타도 똑같죠. 베타 상황이 다 똑같아요. 모든 식이 다 똑같습니다. 그 집어넣으면 이 알파가 베타로만 바뀌는 거예요. 5 빼기 P에 베타 빼기 P 플러스 Q 이렇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PQ 값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PQ가 실수 조건은 없죠, 지금. 실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서 00 되면 만족하잖아요. 둘 다 두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식만 만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P 값이 5고 P가 오면 여기 P가 오니까 Q 값은 5. P가 오고 Q가 오면 일단 두 식 다 만족하죠. 그럼 답이 되는 거예요. P 플러스 Q는 10. 이렇게 서술형이 아닌 경우는 이렇게 하고 답을 찾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서술형이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뭐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두 식을 이용을 해서 PQ 값을 구해내야 돼요.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PQ가 실수라는 조건이 모르는 겁니다. 모를 때는 이 두 식을 한번 빼보세요. 연립방정식 푸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미지수 소거시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빼보면은 지금 이거 사라지겠죠? 사라지고 공통이니까 5-P에 알파-베타가 0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알파와 베타는 다른 값이죠. 이거 근구에 보면 다른 값 나오죠. 다른 값이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따라서 5-P가 0이 돼야 됩니다. P 값이 5라는 거 정확히 알 수 있죠. 대입하면은 Q 값도 5라는 거 알 수 있어서 답은 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좀 모양은 복잡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한 게 특별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풀어낸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 이게 어떤 특징을 파악을 해내서 특징을 잡아내야 되는 거면 이 특징이 어려우면은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요. 특별한 특징 이용한 게 없어요. 아까 이거 차수 내리는 거 있죠. 이거는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높은 차수, 2차식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높은 차수도 쭉 차수를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능력이고요. 이것만 적용을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